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필수 시청 테슬라 1분기 실적 완벽 뽀개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테슬라 호실적의 비밀을 알게 되십니다. 자, 1분기 실적 발표됐죠. 마진율이 엄청나게 상승했던 1분기 실적이었습니다. 자, 뭐 자동차 인도량은 전분기랑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지금 마진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 비밀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벽한 생산 효율성 관리예요. 자, 극심한 인플레 상황에서도 오히려 매출 원가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요, 완벽한 운영 비용 관리에 있어요. 광고도 하지 않죠. 그리고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그러니까 스톡 옵션 이런 비용도 줄어서 운영 비용도 줄었고요. 자, 완벽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비밀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시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완벽한 생산 효율성 관리. 극심한 인플레 상황이 맞죠. 지금 미국 인플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뭐 매월 뭐 7에서 8% 이상 전년 동기 대비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테슬라의 매출 원가율은 낮아졌습니다. 자, 테슬라 이번 실적 보고서요. 이런 장표가 있었어요. 이런 이미지가. 자, 이게 얼마나 테슬라가 생산 효율성을 올리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 모델 3의 바디 스트럭처는요, 171개나 이런 피스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프론트 바디, 리어 바디에서 171개나 되는 피스들이 이제 용접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 171개를 단 2개의 피스로 캐스팅을 하고 있죠. 기가 프레스로. 자, 그래서 엄청나게 생산 효율성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비용도 낮아지고 생산 속도가 빨라지니까 더욱더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피스로 줄었어요. 171피스가 엄청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용접을요, 1600번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완벽한 운영 비용 관리가 있습니다. 경쟁자가 대신 광고를 해주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자, 이번 레포트에 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있었는데요. 미국 슈퍼볼 게임 아시죠? 미식 축구 결승전인데 이날에 이제 각종 EV 카 메이커들이 엄청나게 많은 광고를 쏟아 부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훨씬 더 오더량을 많이 확보했다. 기존의 오더량보다 슈퍼볼 경기가 끝난 다음에 오더량이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기차는 테슬라다라는 공식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자, 경쟁자들의 EV 광고, 뭐 포드, GM, 기아, 뭐 이런 경쟁자들의 EV 광고가요, 오히려 테슬라 판매를 더 부추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베스트 제품이 이긴다라는 걸 또 증명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운영 비용, 그러니까 판관 비용의 효율 극대화를 보여주는 본보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칸메이커 대비 넘사벽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어요. 이번에는 19%가 넘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EPS 트렌드도 역시 넘사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분기 EPS는 3.22불 농갭 기준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냈습니다. 전분기 2.54 대비해서도요. 거의 뭐 20% 넘는 그런 상승을 보여주었다. 엄청나죠?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자, 엄청난 실적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 관리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엄사벽의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 Y가 판매가 이제 2021년 전년 1분기부터 활성화가 많이 되었는데요. 그 활성화가 되면서 점점 더 이 실적 상승의 기울기, 순이익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그러니까 주식 기반 보상도 오히려 좀 줄어드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출 트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뭐 한 19빌리언 가까운 매출액을 만들어냈는데, 뭐 우리나라 돈으로 20한 2조 가까운 매출액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당 뭐 20조가 넘는 매출액이니까 상당히 이제 큰 규모의 회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매출액이 상당히 늘었어요. 보시면은 서비스 매출액이 거의 1조 5천억 가까이 나왔다. 이는 자, 사이버 호루라기와 같은
굿즈 판매가 많이 되어서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굿즈보다는 현재 이제 테슬라 보험이 미국에서 계속 폭발적으로 확장 중에 있고, 뭐 관련해서 이제 차량이 많이 판매되면 판매될수록 AS랑 관련된 그런 서비스 매출도 늘어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서비스 매출이 잘 올라오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에너지 매출이 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솔라 패널 이런 쪽에서 매출이 안 좋기 때문에 ESS, 그러니까 기가팩, 메가팩 이런 쪽에서는 매출이 괜찮은데요. 솔라 패널 쪽에서, 태양광 판넬 쪽에서 좀 그렇게 좋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테슬라 매출액의 성장과 이익의 성장은 모델 Y가 견인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분기는 계설적 비수기로서 4분기랑 거의 비슷한 인도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년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1분기에도 2020년 4분기랑 비슷한 인도량을 보여주었고, 자, 그게 또 되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80% 가까운 인도량과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판매량이 전분기랑 비슷한 상황에서 이번에 마진율이 상당히 높아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델 Y가, 자, 모델 3가 감소한 만큼 오히려 늘었어요. 모델 Y가 오히려 전분기 대비해서도 15,000대가 줄었고, 모델 3는 반번에 16,000대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자, 모델 Y가 1,000만 원 정도 더 비싸죠. 모델 3에 비해서. 그래서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지만 1,000만 원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온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모델 SX도 거의 뭐 한 3,000대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에 더 힘을 보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테슬라 인도량의 차종별 비중을 살펴보자면, 자, 전분기 2021년 4분기에 이미 모델 Y랑 모델 3가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델 3는 2020년 2년 전에는 84%까지나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 42%까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자, 모델 Y는 2% 수준에서 53%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모델 Y가 이제 테슬라의 메인 모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반가운 점은 모델 SX, 그러니까 테슬라의 하이엔드 모델도 자, 1%포인트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번에 역대급 마진을 만들어낸 원인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델 Y는요, 모델 3보다 1,000만 원이나 비싸요. 자, 모델 SX는 모델 Y보다도 최소 4천만 원 정도가 비쌉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인도량을 전분기랑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뭐 EPS는 7불 이상, 0.7불 이상 상승을 하게 된 큰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량이 비슷하더라도 매출액과 마진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정말 회사의 운영이 탁월하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 트렌드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최근에 이제 원재료가 상승, 뭐 특히 배터리 원재료 상승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매출액 상승이 더 컸다는 거예요. 자, 운영 비용도 최소화되고 있다. 자, 총 매출액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22조 가까운 매출액을 만들어냈고, 자, 18빌리언이 넘었다. 자, 이는 뭐 자동차 판매량과 자, 유사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가 올라가면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는데, 자동차 판매에 따라서 당연히 매출의 원가도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매출액의 기울기가, 자, 매출 원가 상승보다 훨씬 더 가팔라요. 그러니까 자, 원가가 상승하는 것보다 매출액의 상승이 더 크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판가에 잘 이 원재료가 상승을 잘 반영하고 있다, 생산 효율성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영업이익이 3.6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이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자, 이런 호실적 영업이익의 비결은 바로 운영 비용의 감소가 있는데요. 전분기 대비 거의 4천억 가까이 감소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 차량을 많이 판매하면 할수록 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자, 이렇게 운영 비용을 정말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광고를 안 하기 때문이고. 자, 점점 더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스탁 옵션들이 오히려 좀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오히려 점점 더 감소하는 좀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넘사벽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도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감소했는데, 이 이유가, 자, 전분기에는 이런 일회성 원인이 있었죠. 특히 전분기에 뭐 테슬라가, 특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매도가 많이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스탁 옵션을 회사로부터 많이 지급을 받으면서
자, 주식 매도도 많이 했었는데요. 어쨌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에게 스탁 옵션을 정말 상당하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급여세로 더 세금을 내게 됩니다. 테슬라 차원에서. 그래서 340밀리언 거의 4천억 원 가까운, 자, 3천억 원이 넘는 이런 세금이 발생해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해서 전 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좀 낮게 나왔었고요. 이번 분기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사벽에 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를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이 비용들이, 각 비용들이 차지하는 그 비율을 보면은 정말 아주 바람직한 모습,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심각한 인플레 상황에서도 모든 비용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요. 자, 매출 원가, 공장에서 차량을 만들어낼 때 발생하는 비용이죠. 이 비용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분기에, 그러니까 2022년 1분기에 오히려 이게 한 73% 이상으로 오를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낮아졌다. 2%포인트 가까이 더 낮아졌다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비용이 오히려 떨어졌죠. 운영 비용이 전분기 2021년 4분기에는 12.6% 정도를 매출액에서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운영 비용이 오히려 9.9% 비중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넘사벽의 영업이익 비중, 자 19.2%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바람직한 모습, 이런 심각한 인플레 상황에서도 모든 비용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 순이익 트렌드를 보시면, 자, 이 빨간색 막대는 총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매출이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번 분기는 2022년 1분기는 거의 인도량이 비슷했으니까 올라가는 폭이 적었어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하지만 뭐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거의 뭐 80% 이상 성장을 했고요. 자, 영업이익이 넘사벽이었죠. 이 파란색 막대.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도 더 성장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마진율의 상승이 더 가팔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울기가 좀 더 가팔라지고 있죠. 그래서 뭐 3.6빌리언, 그러니까 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작성했고, 순이익도 역시 뭐 3.5조 원이 넘는 그런 큰 순이익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익률 트렌드를 한번 볼게요. 현대차 영업이익률이 5에서 6%인데요. 자,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19.2%예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의 4배가 거의 가까운 4배에 넘는 그런 경이로운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출 총이익률이 지금 29.1%고요. 자동차 매출 총이익률이 33%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33% 가까운 그 이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판관비가 뭐 전혀 없을 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어떠한 구매자가 테슬라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직접 그냥 차를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33% 이익률을 테슬라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장단에서 만들어지는 이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순이익률,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세금을 빼고 남은 순이익률은 17.5% 정도다. 자, 경이로운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다 올라가고 있는 멋진 모습이에요. 자, 영업이익률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티가 하나 있긴 했어요. 저 자세히 보시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의 매출액이 좀 줄어들었다고 했죠. 자,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부분이 있어요. 마이너스 48%, 바로 솔라 디플로이드. 그러니까 솔라 패널이죠. 자, 지붕 위에다가 솔라 루프 이런 판매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가팩, 기가팩, 그러니까 ESS는 좀 더 전년 동기 대비 90% 늘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아쉬운 게 전분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줄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 쪽은 좀 부진하다. 아무래도 자, 배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자동차 생산만 하기에도 좀 버거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뭐 서비스 로케이션이라든지 뭐 모바일 서비스 플래그, 슈퍼차저 이런 것들은 뭐 30% 가까운 성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인프라를 계속 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 인노랑 예상치는, 전체 예상치는 뭐 일론 머스크가 150만 대 정도 한다 했는데,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연초에 2022년 연초에 164만 대였는데 138만 대, 140만 대 수준까지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인도량은 약 140만 대에서 150만 대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그래도 이만큼 성장을 해도 전년 대비 2021년 대비 50% 이상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관련해서 주요 수치들 한번 살펴보면은, 자, EPS 3.2입을 나왔다고 했죠. 시장 기대치를 42% 초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 자동차 업체들과 대단히 격차를 확대하고 있어요. 평균 판매 단가가 벌써 5만 4천 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당 평균 5만 4천 불 이상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이 넘는, 자, 뭐 프리미엄 카 메이커를 할 수 있겠죠. 자,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12%나 가격이 올랐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논 오토, 그러니까 서비스랑 에너지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37%나 증가했어. 근데 에너지 매출은 줄어들었다. 오히려 서비스 매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자동차 부분 매출 총이익률 32.9% 역대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높은 수익성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 자, 계속해서 효율성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부채 비율도 완벽합니다. 부채 비율이 이번 분기 87%예요. 밸런스 시트를 보면은, 자, 오히려 자산이, 그러니까 자, 순 자본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거죠. 총 순 자본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 부채가 더 낮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상황들, 뭐 신규 생산 거점 베를린, 그 텍사스 3월 22일, 4월 7일 베를린 기가 텍사스 오픈을 했죠. 자, 두 공장의 램프업은 좀 유사한 속도를 보인다는 것이고요. 자, 원자재 조달 및 부품 확보 다변화 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FSD 베타 중요하죠. 현재 캐나다까지 지금 FSD 베타가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고, 연초 6만 명인데 지금 현재 10만 명 정도로 증가했는데 연말에 한 40에서 5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 아주 원가가 낮은 배터리죠. 현재 1분기에는 LFP 배터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절반 가까이가 LFP 배터리, 주로 이제 상해 공장에서 만들어진 게 거의 다 대부분 LFP 배터리를, 자, 인산철 배터리 기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LFP 배터리 기반의 모델 Y를 많이 판매하면 할수록 이익률이 더 좋아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 때 했던 이야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올해 뭐 150만 대까지 해보겠다고 했고, 자, 기가 상하이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희망을 던졌어요. 현재 3주 동안,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3주 정도 공장 가동이 중단됐었는데, 4월 19일부터 공장 가동이 다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가 상하이 2분기 생산량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 4월달 많이 쉬었으니까요. 근데 1분기랑 비슷하거나 약간 낮을 것이다라고 아주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이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뭐 2분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2024년 대량 생산을 한다고 했고요. 자, 이게 중요하죠. 로보택시 전용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2023년 내년 말에 양산을 한번 시작해 보겠다. 그리고 2024년에 대량 생산하겠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자, 올해 말에 레벨 4 자율주행을 완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로보택시 사업이 이제 빨리 재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아주 큰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고 했어요. 이제 5%밖에 안 왔다. 왜냐? 자, 2천만 대까지 2030년까지 2천만 대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100만 대 정도 연에 100만 대 정도 판매하는 수준이니까 5%라는 거죠. 자, 이제 시작하는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투자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4680 배터리는 2022년 4분기 대량 생산을 확신을 했어요. 자, 다음 분기 2022년 3분기부터는 대량 생산을 시도하겠고 4분기에는 확 실시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옵티머스 로봇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모두가 인지하게 될 것이다. 자동차 생산과 자율주행 서비스보다도 오히려 옵티머스 로봇 테슬라 봇이 더 중요하다라고 또 언급을 했어요. 자, 이런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내용이 많았다. 이번 어닝코로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또 안 짚고 넘어가기 좀 아쉽죠. 자, 오늘 미국 시장은 상고 화제였습니다. 처음에 아주 테슬라가 희망에 등불을 쏘아 올린 다음에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자, 크게 하락으로 마감을 해서 나스닥이 2% 넘게 빠졌습니다. 최근 3개월간 미국 금리는 2.9%포인트로서 좀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유가는 지금 좀 100불대 초반에서 좀 안정적인 모습인데, 뭐 리비아에서 감축을 하겠다라는 뭐 얘기도 있었긴 한데, 자, 어쨌든 100불대 초반에서 안정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진 이유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IMF 총회에서 또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0.5%포인트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어요. 자, 5월 달이죠.
자,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2배로 올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 이번 제롬 파월 연준장 발표에서요. 0.5% 포인트씩 3번 인상을 뭐 할 수 있다. 라는 질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암시할 수 있고, 자, 올해는 이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죠. 어쨌든 5월 달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P 500 기업 가운데 현재 지금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고 있죠.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자, 17%가 넘는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중 한 81%가 이미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은 괜찮다. 그러니까 매파적인 정책과 실적이 상충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맵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어요. 다 안 좋았고, 자, 오늘 테슬라는 그래도 뭐 거의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 3% 정도 상승에 좀 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아쉬운 하루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나스닥 차트를 보면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거 볼 수 있죠. 오늘도 장대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하방이 좀 더 낮아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반등을 해주면, 자, 다음 주에 반등해주면은 저 희망의 끈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5월 연준의 매파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방 지지 테스트를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테슬라 역시 좀 음봉이 나오면서 자,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다른 주식에 비해서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지만 자, 그렇게 또 좋게만은 볼 수 없겠다. 자, 테슬라도 역시 시장 상황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1월 26일 실적 발표, 그러니까 2021년 4분기 실적 발표 다음에도 한 달 동안 25% 빠지는 테슬라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하방 테스트를 할 수 있겠다. 많이 내려가면 막 900불이다. 뭐 그 정도 보고 있고요. 자, 혹시나 거래까지 떨어지면 좀 더 테슬라를 편입하시라. 자, 5월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면 더 좋고 그런 마인드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이렇게 호재랑 악재를 가지고 있고, 자, 호재는 1분기 호실적 나왔죠. 그리고 투자 등급이 이에 따라서 상향될 수 있고 6월에 주식 분할 발표가 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악재가 이제 5월 초에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있을 수 있고요. 기가상하의 월별 판매량, 그게 4월달 판매량이 이제 5월 초에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이 FOMC 회의와 함께 한 번 더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4월에 많이 쉬었기 때문에 월별 판매량은 좀 안 좋을 겁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 VIP 유료 멤버십 회원들은요, 아주 큰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4개월간 지금 1,000만 원의 단타로 월급 벌기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고, 자, 어제도 우리가 큰 수익을 만들어냈어요. 저희가 1084불에 12주를 판매를 하면서 매도를 하면서 154만 원의 수익을 달성을 했다. 그래서 뭐 거의 매달 거의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평균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한 달에 2만 원 정도의 멤버십 회원을 비용을 납부하시면은 200만 원 정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멤버십 가입은 핸드폰 각 영상마다요. 유튜브 영상마다 가입 버튼 있습니다. 가입 버튼 누르시면 멤버십 가입 가능하십니다. 자, 아트라운 TV VIP 멤버십은 하락장 집중 멘탈 케어를 해드리고 있고요. 재테크 및 주식 초보자 최저 수업료 입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꼭 한번 가입하셔서 지금 거의 40개 가까운 영상들,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주식 체감권 사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재테크 체감권 사보신다고 생각하시고 꼭 한번 한 달이라도 가입하셔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